네, 오늘 주식 종목 성우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우하이텍이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왜 가져왔겠어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한 영상 10개만 보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뭐가 나왔잖아요.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항상 그림이 바뀝니다. 뭔가 흐름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탄들이기 때문에 요럴 때마다 잘 분석을 좀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 성우하이텍 전반적인 분석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뭘 기점으로 어떤 식의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대처 방식들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딴소리하고 가자라고 하면 성우하이텍은 제가 이때 당시에 다뤘어요. 지금은 이게 최대치 거래량을 탁 뽑아주면서 최근에 나온 요게 이제 기준봉이 됐지만, 그 전에는 뭐가 제일 컸죠? 요게 제일 컸죠. 요날은 제가 영상을 이제 찍었죠. 영상 이때 찍었고 11월 14일이거든요. 5개월 전에. 이거 이제 딱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패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은 잡혔다. 그래서 저점 잡힌 부분들이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의 그림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다 이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부용으로라도 저는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제목 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댓글에 링크 한 번씩 달아드릴 수도 있겠다. 댓글에 링크 한번 달아드릴게요. 한 번씩 때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이후에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약간 조금 더 단소리 하면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달 전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두 달 됐을 때 찍었던 영상인데, 야, 저 때랑 지금이랑 목소리 톤이 많이 다르네요. 저도 이제 진정한 유튜버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때는 진짜 좀 너무 차분해요. 너무 차분하고 톤이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귀에 착착 안 감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이 확실히 훨씬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느껴보실 분들은 가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글에 한번 분석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제목으로 다 설명드렸네. 어쨌든 얘 성우하이텍 자체는 전기차, 2차전지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테마고, 이 2차전지랑 전기차 가장 붐이었던 때가 2020년도죠. 이때 당시에는 그 삼성 SDI랑 그 SK 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쳐보고 갑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맞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저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3개가 모조리 2차전지 테마를 이끌어 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라고 하면, 이 시즌에는. 그리고 충분히 나왔으니까,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어요. 지금 뭐 저 올라가고 있는 에코프로 이런 거 있죠. 영원히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느 순간 떨어진단 말이에요. 2차전지도 테마로 끌어올렸던 것들은 테마들이 다 같이 조정 구간을 겪어요. 2차전지 테마들, 전기차 테마들 싹 다 지금 2년 동안 이 모양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슬슬 다시 한번 턴이 돌아오게 되면서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 싹 다 랠리 보내면서 왔다 갔다 막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람이 불었을 때 같이 태우고 좀 가는 것들이 좋은데, 성우하이텍도 거기에 좀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움직임을 쫙 보여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기차랑 배터리로 관련이 되어 있는 테마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뭐 테슬라 멕시코 공장 국내 기업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멕시코 공장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성우하이텍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사실 자세한 내용들 읽어보셔도 좋은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뭐 성우하이텍 박사가 될 정도까지 아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어차피 테슬라, 뭐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엮이게 됐을 때 아무래도 테마군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때 좀 더 불을 강하게 지펴줄 수 있는 그런 장작들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만, 이것만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이 기술적인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 같이 분석하는 게 좋은데, 우선 어찌되었든 테슬라, 전기차, 2차전지 이쪽들과 계속 관련이 돼서 뭔가 소식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로 엮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성우하이텍은 이런 종목이구나 라고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독단적으로 종목 하나만 이제 막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잘 해줘야 되지만, 테마군 자체 안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어쨌든 업종빨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뭐랑 관련되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미 다 그려놨었네. 재무적으로도 지금 봤었을 때 성우하이텍이 뭐 물론 이때 약간 이 좀 단기순 적자가 나게 됨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제가 하도 영상을 많이 찍긴 해가지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한 번씩 뭐 원숭이들도 나무에서 한 번씩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정도 적자가 났었다.
있었던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단기 성적자가 날 만큼의 잠깐 단기적인 뭔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추이 자체가 계속 흑자폭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영업이 흑자폭이 다시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뭔가 발전이 두 눈에 보이잖아요. 이 지금 2008년도 당시에 4천억밖에 안 2009년도 당시에 4천억밖에 안 나오던 매출액 당시였어요. 그때 주가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몇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각해서 봤었을 때 얘는 결국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저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딱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흐름 태우고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여력은 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회사 유보금 돈이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얘는 지금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뭔가 탄력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무적으로도 깔끔하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지금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선 파동 자체가 약간 엠파식 형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찍고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형상이고 이제 여기 지금 돌파하고 약간 힘싸움을 좀 해보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최대치 거래량이잖아요. 여태까지 성우혜택 없었던 거래량입니다. 단 한 번도. 지금 290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터졌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물론 정답은 없고 어떤 식의 관점으로 자기가 그냥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림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중류 구간 찔러보면서 지금 여기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앞전에 여기 구간 딱 찔러보면서 거래량이 하나 터졌다가 지금 약간 지지받으면서 움직여 보고는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나쁜 신호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한번 쭉 찔러보면서 뭔가 다음 그림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봉들 최대치 거래량을 좀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흐름 전환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엔 이런 식의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적정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저런 식의 재무 상태를 가진 애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저평가 구간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 찍었던 때가 이때고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분명 고평가까지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티면서 가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지만 이 거래량이 가장 최대치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힘을 좀 엄청 많이 썼다라는 소리기는 해요. 이게 진입 타이밍을 잘 잡는 거랑 이게 앞으로 가는 걸 예측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성우하이텍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라고 보장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바로 못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저는 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앞전의 매물을 소화해보고 찔러보면서 결국 여기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거래량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큰 그림상은 약간 그런 거죠. 거래량은 힘이다라고 항상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팔굽혀펴기를 30개를 하는 사람이 하루 만에 원래 하루 30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300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팔의 근육도 엄청 붙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멋져지잖아요. 장기적으로 좋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리해가지고 30개 할 수 있던 사람이 300개를 한 그 다음 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더 이제 멋진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돼서 장기적으로 좋지만 당장은 내가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팔에 알도 배기고 팔에 손도 못 들고 뭔가 아프니까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런 그림들은 충분히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N자 모양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팔굽혀펴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쉬었다 가는 구간을 만들고 가더라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나 눌러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입가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입가별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눌렀다 가더라도 이상한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려를 하면서 보는 것들은 좋지 못하다. 흐름상은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
우선은 얘가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 거래량 있죠. 요 날만큼은 이 거래량이 터진 날만큼은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많이 샀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많이 팔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거래량 자체는 1대1로 교환이니까. 어찌되었든 관심이 많이 몰렸다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많이 몰렸을까? 선을 그어놓고 찾아보는 거죠. 앞전에 주요 구간이니까. 앞전에 여기 주요 구간에 둔덕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큰 힘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몰린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 사람도 많은데 여기 밑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실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매가 나올 거고요. 투매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도 여기 있던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력이 죽는 자리는 이번에 이 자리가 좀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탄력이 좀 죽어서 단기적으로 뺐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요 밑에는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이제 진입가가 여기야. 그럼 버틸 수 있죠. 이거 그냥 다 버티면서 떨어졌다 가는 것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고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약간 지금 이렇게 딱 큰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저는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편인데 약간 그래도 좀 버텨보면서 더 큰 파동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익절 라인 딱 거세요. 여기 깨지는 순간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왜냐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탄력이 죽고 여기까지 뺐다가 그림을 다시 만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는 순간은 우선 익절 라인으로 삼는 게 매매적으로는 좀 더 적합하다. 그러고 나서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 쳐주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공략을 하면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돌파하기 나오는. 이때 당시에도 최대치 거래량을 뽑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똑같은 예시로 보시면 돼요. 이때도 최대치를 뽑고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분명히 최대치를 뽑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요날 이제 다 좋아요. 장기적으로 좋다니까요. 장기적으로 그림 분명히 다 그려놨잖아요. 좋다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랑 단기적으로 좋은 거는 분명히 얘기가 다른 얘기고 여기서 여기 이탈각이 나오잖아요. 중요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여기 이탈각이 나오면 한동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진입가가 여기면 버텨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버텨보면서 볼 수 있지만 고가권에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지나고 나서 올라왔다는 걸 봐서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떨어졌다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진입가가 좀 고가권이다라고 하면 여기 빼지는 순간 여기랑 똑같이 하락이 어느 정도 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탄력이 죽는 자리니까 될 수 있으면 익절 컷은 여기로 좀 잡아두시고 버티실만 하다 이 밑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이럴 때부터는 여기 그냥 넉넉하게 잡아놓고 천천히 파동 그리는 거 보면서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봉을 기점으로 삼아서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대처를 좀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여기서 바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높이값은 얼마만큼 갈까요? 앞전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큰 파동을 지금 넘겨놓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겨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 힘을 모아놨던 이 파동이 돌파하기 이미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밑으로 깨지 않는다라는 건 얘는 그냥 랠리로 이렇게 쫙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이 봉만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반등 자리 잡으면서 끌어올리게 된다면 여기서의 힘을 모아놨던 만큼 돌파학을 만들어주면서 이 정도만큼 똑같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딱 이 최고점 있죠. 최고점 조금 넘나드는 정도 한 17,500원부터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눌러주지 조금만 눌러주고 깨트리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한 17,000원부터 18,000원 정도 사이 정도를 목표 지점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각도로 천천히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뭐니 해도 최대치 거래량이 계속 나올 때는 뭔가 한번 빠졌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힘을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주의를 하면서 반드시 좀 분할적으로 대처를 조금씩 해주면서 보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밑으로 빠지면 내가 버틸 재간이 없으면 우선 뭐 굳이 플러스가 크게 났었는데 마이너스까지 보는 건 옳지 않아요. 지금 분할매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고 굳이 좀 더 버티고 싶어도 이번에 나왔던 이 장대 양봉 밑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탄력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뭐 어찌되었든
이 다시 한번 약간 이 최대치 거래량을 뽑을 때는 뭔가 기차역 같은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역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역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제 좀 결정이 좀 되게 될 거니까 여기서 당분간 며칠 동안 어떻게 움직이나 좀 살펴보시고 자 지금 핵심 포인트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되 어차피 뭐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는 전 앞으로도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매매적인 타점이랑 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또 한번 공략은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자리들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면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거고 이번 파동은 이번에 바로 가주면 좋겠지만 안 가준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시는 마시고 대처만 잘 하시면 되니까 요까지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이팅 여기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